네, 추동은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미국 빅테크에 부는 정리해고의 바람, 코로나 때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은 추동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어떤가요? 반짝반짝 빛나고 계십니다. 네, 놀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2024년 새해에도 곳곳에서 정리해고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성장세를 보이는 테크 기업에서도 정리해고 문제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리해고 이슈가 이 코로나 시국 이후로 여러 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리해고, 영어로는 레이오프라고 하죠. 레이오프라는 검색어를 구글에만 넣어보셔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요, 정리해고보다도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하는 두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에서도 직원이 필요했지만 이 자발적 해고자, 자발적인 실직자들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었는데요. 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20년 3분기죠. 3분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실직자, 레이오프를 한 이 정리해고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22년 2쿼터, 2분기부터 다시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양상이 계속해서 23년까지 늘어나다가 23년도 2분기부터 해서 좀 감소하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이 정리해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24년부터 늘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흐름이 계속 커졌다가 적어졌다, 정리해고가 늘었다가 줄었다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은 거시적으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2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22년 2분기에 304곳의 빅테크 기업 중에서 3만 5천여 명이 정리해고 됐다라는 보도,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숫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었고요. 이게 22년 4분기에는 무려 474개의 기업에 8만 4천 명여까지 늘어났습니다. 3만 명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늘어났죠.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이유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22년 후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됐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시점에 정리해고 양이 늘어나는 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숫자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23년 1분기에는 무려 584곳에서 한 분기에 16만 7천 명에 달하는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정말 큰 정리를 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영업이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직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바로 21년도, 22년도 초까지 있었던 이슈였고요. 이 당시에는 정리해고가 적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고용하는 인력은 더 많았다라고도 반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급격한 인원을 늘린 것들이 결국은 23년도에는 불경기, 그런 우려가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정리해고가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좀 특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도 좀 쉬운 편인데 그만큼 정리해고도 쉬운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여러 인스타 같은 SNS에 보시면은 한국계 또는 미국인들이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정리해고를 당했나라는 것을 브이로그식으로 올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메일이 한 통화 있습니다. 잘렸다. 네, 열어보면은 안타깝지만 해고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근데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 것. 이게 바로 미국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실 23년도에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노조 이슈지 않습니까? 노조 이슈가 불거지는 이유가 사실 고용이 제일 잘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직원들도 그런 이슈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데이터대로 23년도에는 많은 정리해고가 단행되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들이 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공포감이 커지면서
노조를 결성해서 이런 것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23년도에 왜 노조 이슈가 미국에서 크게 불거지었나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시작할까 고민을 해보면 좀 지금 당장 이익이 감소하고 사정이 어려운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MS가 최근에 뭐 애플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MS의 주가 자체로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왜 MS에서는 정리해고 뉴스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뭐 픽미업이나 여러 저희 앵커님께서 진행해 주신 내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뭐 애플보다도 훨씬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다. 미래 비전은 더 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정리해고 뉴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이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죠. 이게 한 2년여간의 시간을 끈 끝에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 규제기관에서 큰 문제 없다라고 했었고요. 인수가 확정된 지 석 달 정도가 지난 이 시점, 바로 오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블리자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임 개발 직원을 2천여 명을 해고한다라는 발표를 갑자기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초부터 주목받았던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었죠. 인공지능에서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더십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MS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겠죠. 다른 부분에서 돈을 아껴야지 인공지능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경영적 판단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인수했었던 이 게임 회사의 이 리소스를 줄이겠다라는 경영적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필 스펜서는 오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이 블리자드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오디세이라는 게임 개발을 중단한다. 아예 취소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발표했고 게임 사업부의 8%에 해당하는 1,900명을 해고한다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즉 게임 산업이 지금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게임을 아예 포기할 만큼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MS의 이번 정리해고 소식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S가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뭐 해야지 해서 단번에 결정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네, 인수 금액이 690억 달러였는데요. 네. 이게 게임 업계에서는 가장 큰 M&A 숫자였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로서도 가장 큰 규모의 인수 합병이었고요. 그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의지가 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리해고가 있었던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라면 일단은 인공지능에 조금 더 올인하겠다라는 이유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수합병이 될 경우 이제 예견된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UBS에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수가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인원 같은 경우에도 인수 이후에 경영적 판단을 통해서 많이 줄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단 블리자드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달리 이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정책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인력을 재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인력 감축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정도의 의미의 이 인력 감축이라면 유의미하게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인력 축소가 이 블리자드의 비전 그리고 향후 게임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MS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게임업계 전반의 이야기인가? 라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블리자드의 경쟁사라고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 게임즈에서도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23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임직원의 11%에 해당하는 530여 명을 해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해야 될 명분이 있었다라고 봤을 때 라이엇 게임즈는 정말 게임 개발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더욱더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인력
인력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 라이엇 게임즈라는 세계적인 게임사조차도 정리해고를 할 만큼 게임 업계가 어렵나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모든 이슈가 인공지능으로 좀 쏠리고 있긴 합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에 의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목도가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게임 업체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개발 관련돼 있는 뭐 신규 사업을 찾아볼 것 같긴 하지만 게임 산업에서는 좀 어려움이 보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네요. 한 달 동안 기술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해고가 됐는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레이오프스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해고 소식을 언론사별로 크롤링을 해서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던 회사인데요. 여기에 자료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85개의 기술 기업에서 23,770명이 해고됐다라는 데이터가 제가 금방 확인해 본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가 207곳에서 23,193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지난 4분기에 석 달 동안 23,000명인데 1월 한 달 동안 23,770명 그 숫자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2월과 3월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4분기보다 훨씬 많은 정리해고가 이 테크 기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분석될 수밖에 없고요. 이럴 경우 향후 이제 테크 기업들이 정리해고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긴다면 현재 테크 기업들이 주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2분기 이후, 3분기 이후에는 또 다른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분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리테일과 컨슈머 분야에서도 인력 감축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다른 의미도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금방 질문을 주신 것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크 기업 중에서도 인력이 감축된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니 가장 많은 인력 해고가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리테일과 컨슈머 분야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리테일 말 그대로 소매 그리고 컨슈머 바로 고객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가 정리해고가 더 많았다라는 말은 그쪽 산업이 특히나 지금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 산업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맞닿아 있는 산업에서의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물 경제 그리고 바로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지갑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지 않고요. 기업이 관련 산업을 줄인다라는 것은 B2B보다는 B2C 쪽에서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야 되는 소비 시장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문제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핵심 문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크 분야 말고도 혹시 여러 기업들의 정리 해고 소식도 들리던데 이 외 다른 분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다뤘던 핵심 문제는 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주식도 지금 테크 기업 중심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테크 기업의 정리 해고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2,3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뉴스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에서도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데 이 타임지죠. 유명한 주간지인 타임지에서도 직원 15%를 해고했고요. 서부입니다. LA에서 가장 큰 언론사 중에 하나인 LA타임스도 최소 115명을 해고하는 등 14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도 지적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정리해고 수순의 반등 가능성도 마지막으로 있는지. 네. 있나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사실 안 좋은 이야기만 드렸었는데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는 지금 계속 장이 좋은데 왜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네. 분명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이 워낙 지금 주목받고 있으니까 인력을 줄이는 목적도 AI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관련 산업, 인공지능에서는 인력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